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천도복숭아 갈레트 만드는 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만 어, 파이 반죽, 버터와 밀가루를 함께 비벼서 물로 반죽하는 이 파이 반죽이 베이킹을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조리법을 소개하자면 볼에 밀가루를 계량합니다. 화면에 지금 잘려 있는데요. 밑에 저울이 받쳐져 있습니다. 자, 210g. 저 레시피는 제가 밑에 링크에 함께 소개를 시켜 놓겠습니다. 이게 한국일보 그 세심한 맛 연재 소개하는 레시피거든요. 자, 그래서 그 레시피와 비디오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일단 밀가루 계량하고 소금 약간 넣어줍니다. 자, 이제 대접을 들면 네, 저울이 있었습니다. 계량은 베이킹의 필수죠. 자, 저울을 치우고 다음에는 버터가 곧 등장합니다. 제가 이번 비디오는 한번 더빙을 해봤어요. 많이 비디오를 찍었는데 제가 동시에 녹음하고 요리하려니까 약간 라이브 쇼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좀 힘들더라고요. 자, 이 비디오는 좀 처음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요. 자, 그래서 도마에 버터 한 140g 정도 됩니다. 자, 버터를 원래는 무염을 쓰셔야 됩니다만 가염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버터를 냉장실에서 바로 꺼내셔서 나이프로 한 1.1cm, 1.5cm 정도로 깍둑 썰기 해줍니다. 자, 보시는 비디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저렇게 작게 소분이 되어 있는 버터라면 지금 저 잘라낸 조각을 4등분 정도 하시면 크기가 대략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반 자르고 또 반 자르고 일단 4등분을 한 다음에 반죽에 쓰실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고요. 자, 4등분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는 버터를 빨리 다루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냉장실에 두셨다가 특히 이 버터 반죽, 이 파이 반죽류, 쇼트닝 반죽이죠. 밀가루의 글루텐을 버터 같은 지방이 잘라주는. 자, 그래서 반죽이 그 플레이키하다고 그러죠. 바삭 이렇게 결이 생기는 그러니까 질기지 않은 반죽, 바삭한 반죽. 자, 핵심은 일단 버터가 차가워야 됩니다. 버터와 밀가루를 섞는 과정에서 너무 빨리 녹아버리면 안 돼요. 버터 알갱이들이 크기가 자라지지만 쌀알 만큼 자라져야 되거든요. 자, 하지만 녹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점을 잘 유념하셔서 버터를 일단 다 잘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랐는데 주방이 뜨거워서 버터가 녹았다. 자, 그러면 염려 마시고 쟁반이나 접시 같은 데 담으셔가지고 다시 냉장실 혹은 냉동실에 한 10분 정도 두셨다가 쓰시면 됩니다. 버터를 자른 프레임이 되게 길어서 말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비디오를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못 올리고 있어요. 뭔가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편집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비디오의 소재도 소재지만 형식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비디오여야 할까? 자, 그래서 찍어놓고 편집을 못하고, 자, 얼음물이 등장했습니다. 버터와 밀가루를 섞어준 다음에요. 최대한 차가운 물, 요즘 얼음 쓰시면 되죠. 얼음물에 얼음물로 반죽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수전의 수돗물이 그렇게 차갑지 않기 때문에 얼음을 좀 섞으셔서 물의 온도를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밀가루와 버터를 이렇게 섞어주는 비벼주는 그 요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가장 손쉽게 푸드 프로세서를 씁니다만 제가 조리도구의 세계에서 말한 것처럼 저의 지금 푸드 프로세서는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 원래는 제가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손으로
하는 비디오를 손으로 반죽을 비비는, 그러니까 밀가루와 버터를 비비는 비디오를 한번 올려볼게요. 어차피 갈레트를 또 구워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비디오에서는 제가 약간 귀찮아서 사실은 좀 크기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만 그 도깨비 방망이 손 블렌더 혹은 이머전 블렌더에 딸려오는 그뭐 마늘가리 가리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마늘가리, 양념가리. 자, 그 통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사실 푸드 프로세서를 계속 쓰거나 손이나 포크를 쓰거나. 자, 일단 제가 그 밀가루만 넣고요. 소금과 밀가루만 넣은 상태에서 일단 공기를 약간 불어 넣어줍니다. 뭐 이 과정은 굳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채를 치셔도 되고요. 뭐 엄청나게 필요한 과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버터를 한번 넣어봅니다. 저도 버터가 다 들어갈지 잘 몰랐습니다만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버터를 넣고 도깨비 방망이를, 지금 코드가 짧아가지고 약간 딸립니다. 자, 돌려서 섞어줍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이 통의 크기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래서 버터를 밑에 넣어주고 밀가루를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옆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섞였습니다. 또 금방 눈으로 확인하실 때 우리는 쌀을 먹으니까 쌀알 만한 크기로 버터가 밀가루에 섞여서 약간 알아보기 힘든 정도, 그 정도까지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갈거나 비비거나. 자, 그리고 얼음물을 섞어줍니다. 일단 한 3스푼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물을 약간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뭐 엄청나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반죽이 처음에는 안 섞이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물을 계속 넣으면 반죽이 굉장히 질어집니다. 저도 지금 약간 반죽이 질어진 상태예요. 자, 물을 더 넣었죠? 안 넣었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여름이라 습도도 높고. 자, 그래서 3큰술에서 시작해서 한 5큰술까지 좀 약간의 인내와 끈기를 가지시고 돌려주시면 반죽이 섞이겠나 싶은데 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저 상태쯤에서 꺼내셔도 되는데 제가 약간 욕심부려서 더 돌렸어요. 보여드리려고.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기가 좀 작습니다. 이 통이. 그래도 이 정도 갈레트 한 30cm 안쪽 정도까지는 소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보루가 사실은 이겁니다. 스트로이젤.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사실 이것만 이 덩이들만 그냥 천도복숭아 과일 위에 올려서 오븐에 구우셔도 음식이 됩니다. 그때는 물론 설탕을 한번 섞어주시거나 위에 뿌려주시거나. 자, 그래서 반죽의 기본이 일단 다 됐는데요. 제가 조금 쉽게 반죽을 마무리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청소를 안 하게 일단 작업대의 바닥에 플라스틱 랩을 한 장 깔아줍니다. 자, 그리고 반죽을 꺼내시죠. 가장자리에 그 용기에 가장자리에 꽤 붙어 있으니까요. 실리콘 스패츌라로 잘 긁어주세요. 자, 긁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뭐 반죽이 이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뭉쳐보시면 감이 옵니다. 이게 반죽이 다 됐구나. 물이 많거나 너무 손을 많이 대거나 그러면 글루텐이 발달하기 때문에 반죽이 질겨집니다. 자, 이제 보시면 제가 원래는 손으로 빚어야 되는데 날도 뜨겁고 손도 뜨겁고. 자, 버터가 녹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손을 안 대기 위해서 랩으로 서서히 뭉쳐줍니다. 랩을 모아주는 거죠. 자, 서서히 반죽이 금방 뭉쳐집니다. 자, 물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조금 한 큰술 정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자, 반죽이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얼음이 덜 녹은 얼음이 박혀 있네요. 자, 얼음 빼고 물을 넣을 때 얼음이 같이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반죽을
지름 10cm 정도의 원반형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정도면 더 손 안 대셔도 될 것 같아요. 얼음을 또 빼내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이 반죽이 지금 바로 쓰시면 무리가 좀 있고 밀가루가 물을 흡수하도록 수분을 흡수하도록 자,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손에 거의 밀가루도 안 묻고 작업대도 깨끗하고 자 그래서 이걸 랩을 그대로 싸셔가지고 냉장실에 넣어줍니다. 반죽 좀 남은 걸 긁어냈어요 통에서. 자 랩을 그대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짧게는 1시간, 냉장실에서는 사흘, 좀 헷갈립니다. 냉동실에서는 3개월, 냉장실에서는 이틀,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간 최소 1시간 정도 휴지를 시키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죽을 휴지시키는 동안 천도복숭아를 손질하는데 뭐 천도복숭아 손질 요령은 이제 별게 없습니다. 거의 조리는 이제 끝났어요 사실. 천도복숭아를 일단 반으로 가릅니다. 자, 천도복숭아는 조리에 쓰는 과일은 물론 천도복숭아 항상 그렇습니다만 적당히 단단함이 살아있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반으로 갈랐죠. 그 다음에 비틀 때 과육이 뭉개지지 않으면서 씨가 저렇게 씨에서 딱 빠져나오는 정도. 자 그래서 나머지 5개 천도복숭아를 똑같은 요령으로 손질하겠습니다. 그 세로로 난 홈을 따라서 칼날을 넣으시고 왜 초점이 안 맞을까요? 맞습니다. 다시 칼날을 넣으시고 한 바퀴 쭉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볍게 돌려주시고 과육이 뭉개지지 않나 잘 보셔야 돼요. 과육이 뭉개지면 약간 더 익은 거잖아요. 조리하시기에.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천도복숭아는 사실 그렇게 막 까다로운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요? 과일 조리, 과일 베이킹 연습하시기에 참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쭉 보세요. 또. 자, 이제 남은 씨는 그냥 손으로 빼시면 떨어지고요. 만약에 손으로 안 떨어진다 싶으면 나이프나 티스푼 같은 걸로 주변을 가볍게 씨 밑으로 넣으셔가지고 주변을 가볍게 들어주신다는 생각으로 자 보시면 숟가락 날이 좀 두껍긴 한데요. 자 이렇게 가볍게 떨어집니다. 하나 더 남았죠? 쭉 돌아가면서 자 그리고 하나 또 있네요. 저 씨를 떼어낸 자국이 약간 경우에 따라서 약간 징그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리하실 때 뭐 혼자 드실 거면 그냥 놔두셔도 되고 이건 잘 안 떨어지네요. 이렇게 힘을 좀 많이 주면 과육이 뭉개집니다. 그래서 약간 세심하게 자,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속을 한번 가볍게 긁어줍니다. 그냥 저는 사실 귀찮은데요. 그냥 요리 연습한다 셈치고 긁어줍니다. 조금 징그럽잖아요. 뭐 그냥 좋은 연습이 됩니다. 뭐 이거 멜론볼러로 하셔도 되고 아무래도 날이 얇은 숟가락이 좋죠. 전 그 두께가 두껍지 않은 티스푼류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제 조리 도구의 세계에 있는 팔레트 나이프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자 반죽이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휴지를 시킨 반죽을 정석대로라면 한 10분 정도 꺼내놔서 상온에 꺼내놔서 꺼내놓은 다음에 밀어야 됩니다만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제가 에어컨을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리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주세요. 요즘 같은 때는
그냥 10분 두면 이미 굉장히 온도가 낮아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꺼내자마자 바로 밀었는데도 마지막에 버터가 녹더라고요. 한 5분 정도 꺼내놨던 것 같아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이 정도 난이도, 뭐 예를 들어서 크로아상이랄지 이런 고난이도의 페이스트리가 아니라면 반죽이 좀 녹는다 싶으면 냉동실이 좀 낫습니다.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손질된 천도복숭아를 잘라줍니다. 자, 길이 방향으로 한 번, 두 번에서 4등분 하는 거죠. 초생딸 썰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가지런하게 써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적당하게.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좀 더 속을 발라냈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실 때 좀 더 발라내셔도 되고, 근데 구우면 또 뭐 그렇게 크게 눈에 안 띕니다. 맞네요. 말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좀 많다, 좀 징그럽다 싶어서 약간 칼로 긁어주고 있습니다. 비디오가 좀 어둡네요. 제가 위에 지금 아일랜드가 있는데 아일랜드 위에 렉에다가 LED 조명을 설치했거든요. 제가 왜 비디오 찍는 거를 계속 좀 망설이냐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5월에 카메라를 포함해서 영상을 필요한 장비 일습을 샀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프로젝트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 쓰려고 샀는데 그 프로젝트는 무산이 됐고,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보름 동안 미친 듯이 유튜브를 뒤지고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필요한 장비들을 찾아서 주문을 넣고 막 택배가 매일 쌓이고, 자, 그래서 조명까지 다 갖췄는데요. 정말로 그 영상에 쓰는 조명, 스탠드 조명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피가 꽤 커요. 근데 설치가 약간 귀찮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설치가 귀찮아서 집에다 그냥 두면 너무 또 집이 불편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다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잘 안 찍게 되고, 영상을 찍어도 형식을 고민해서 편집을 못해서 못 올리고. 자, 그래서 조명 설치했는데 조금 어두웠네요. 반죽 지금 등장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지금 실온에 두었는데요. 역시 쉽게 미는 요령 소개해 드릴게요. 자, 종이 호일을 깔아줍니다. 이 종이 호일은 원래 베이킹팬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베이킹팬에 깔아주는 겁니다만 작업대에 깔아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을 제가 줌아웃을 해서 좀 그런데, 줌인을 해서 그런데 지름이 30cm 정도로 밀 거예요. 자, 줌아웃 해줍니다. 저 지금 종이 호일에 세로 길이 폭과 거의 같아요. 자, 종이 호일은 크기의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반죽이 붙지 않게도 도와줍니다. 반죽을 중심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랩을 그대로 씁니다. 자, 랩으로 덮고 이러면 이제 반죽이 위에도 아래에도 붙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미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일단 밀대로 몇 차례 두들겨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살짝 말랑말랑해지면서 다루기 쉬워집니다. 이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도 한 번씩 90도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돌려주셔서 전체가 최대한 고르게 펴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나중에 원형이 되니까요. 돌려주시면서 두들겨 주세요. 자,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는 조금 더 두들기고 있네요. 자, 이제 한 반 정도 두들기신 거예요. 자, 이제 밀어줍니다. 밀어주실 때 똑바른 원형이 될 수 있도록 보통 저는 45도 정도 방향으로 한 번씩 돌려주면서 밀어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랩을 씌워놓고 밑에는 유산지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밀가루, 덧밀가루를 쓰시거나 자, 그러한 어려움, 번거로움 없이 미실 수 있어요. 자, 저 밀 때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양손으로 미는 것과 조금 다른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걸 쓰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미시다가 반죽이 좀 너무 물렁하다 싶으면 다시 냉동실에 10분 동안 두셨다가 다시 꺼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반죽이 자꾸 이렇게 잘 안 밀린다. 그건 이제 글루텐이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역시 또 한 10분 정도 두시면 글루텐에서 힘이 빠지면서 또 잘 편하게 미실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밀었어요. 지금 모양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 아주 예쁠 필요는 없습니다. 갈레트는 어차피 편하게 굽는 접시도 안 쓰고 틀도 안 쓰고 편하게 굽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그리고 크기에 맞게 모양 30cm 지름 30cm로 대충 맞췄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랩 벗겨주시면 이제 바로 준비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너무 반죽이 녹았다, 버터가 녹았다 싶으시면 냉동실에 넣었다 꺼내주세요. 저는 그냥 했는데 이따가 비디오에서 보시겠지만 반죽이 살짝 버터가 살짝 녹았더라고요. 자, 이제 이 위에다가 아까 천도복숭아를 올려서 오븐에 구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 이 시점 반죽을 꺼내실 시점쯤에서 오븐을 190도 컨벡션일 때는 한 180에서 175도로 맞춰주세요. 예열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자, 이제 썰어놓은 천도복숭아에 설탕을 버무릴 겁니다. 왜 지금 버무리느냐? 미리 버무려 놓으면 수분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수분이 나오기 전에 수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반죽이 축축해지죠. 자, 그러면서 뭉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탕은 반죽에 크러스트에 올리기 직전에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5큰술을 쓰세요. 저는 지난번에 호떡 만들고 남은 라페루시가 있어서 그냥 백설탕에 섞어서 썼습니다. 어떤 설탕 쓰셔도 그냥 백설탕 쓰시면 돼요. 소금 약간 넣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설탕 넣으시고 가볍게 버무려 주세요. 자, 보시면 저 지금 볼을 회전을 안 시킵니다만 숟가락이 움직이는 방향.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쓸어주면서 자, 볼도 가볍게 움직여주면서 가볍게 버무려 주시면 준비가 끝납니다. 물론 천도복숭아만 천도복숭아 외에 다른 과일 쓰셔도 됩니다. 뭐 복숭아 쓰셔도 되고 뭐 심지어 파인애플 통조림도 될 거예요. 딸기도 되고. 자, 한번 그냥 여러분 사실 저 복숭아를 그냥 확 쏟아서 반죽을 오므려서 가장자리에 접어서 그냥 구우셔도 돼요. 자, 근데 저는 한번 가지런하게 담아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는 약간 욕심을 부려서 가장자리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 5cm 정도 가장자리가 남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일을 올렸을 때 가장자리를 들어 올렸을 때 과일을 좀 넉넉하게 덮어줄 정도.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저는 방사형인가요? 방사형을 그리면서 한번 과일을 얹어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얹어보고요. 모양이 어떻게 잡히나. 보시는 것처럼 설탕에 버무린 과일 말고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천도복숭아가 굉장히 신데요. 이렇게 설탕에 버무려서 굽고 나면 굉장히 또 단맛, 신맛 균형이 잘 맞고 그냥 천도복숭아와 크러스트만으로 맛이 괜찮아요. 자, 가운데 한번 재워봅니다. 예쁘게.
전 뭐 사실 어렸을 때 집에서 갈치손이라고 부를 정도로 뭐 그렇게 손이 섬세하지 않아서 자, 뭐 예쁘게는 항상 저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엄청 예쁘게 만들고 이런 건 잘 못해요. 자, 한번 채워봅니다. 아이고, 빠져나가네요. 자, 이제 적당히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자리를 저 지금 가장자리 조금밖에 안 남았죠. 좋은 거 아니에요. 좀 더 여유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과일을 채워 넣어 보려고 그래요. 욕심을 너무 부리면 물론 과일이 조리되면서 저기 부피가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자, 물이라는 걸 깨닫고 넣으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뺍니다. 약간 스포츠 중계 같네요. 또 들어갔습니다. 별로 보기 좋진 않네요. 두 개가 겹쳐서. 자, 이제 반죽을 접어서 가장자리를 접어서 올려봅니다. 반죽이 좀 녹았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도우 디바이더 벤치 스크레이퍼. 자, 그런데 그냥 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반죽이 이미 많이 녹았어요. 보시죠. 저 윗부분 버터가 녹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산지제, 종이 호일제 같이 들어서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자, 보시면 제가 너무 여유를 안 줬죠. 좀 반죽을 과일을 덮어줘야 되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더 한국일보 나가는 사진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제가 사실 이거로 사진을 직접 만드는 사진을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역시 다 찍어놓고 보니까 별로고 게티에 좋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사에는 그 연재에는 게티 이미지를 쓰는데요. 자, 그래서 반죽을 들어 올려주고 마지막 부분 좀 어렵습니다. 자, 버터 녹은 게 보이시죠? 자, 일단 이 정도면 뭐 굽다가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한 결과물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제가 베이킹팬이 등장합니다. 베이킹팬에 그대로 미끄러뜨려 주시면 준비가 끝납니다. 되게 손질이 다루기 편하죠. 최대한 반죽에 손을 안 대는 게 좋으니까요. 체온도 있고. 자, 그대로 쭉 미끄러뜨려서 짜잔,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오븐에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반죽이 좀 많이 녹은 것 같아서 준비가 끝난 반죽을 보고 계시고요. 한 단계 더 거쳐요. 일단 냉동실에 10분 넣어둡니다. 10분 넣었다가 반죽이 조금 쉬었다가 또 온도가 조금 더 내려가서 다시 좀 굳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190도 오븐에 넣으실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이후에는 뭐 알아서 지가 익을 거니까요. 화면이 남아서 지금 아무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이것도 좀 잘라서 편집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욕심을 안 부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물렀다 싶으면 반죽이 다시 냉동실로. 자,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난 반죽을 남은 얼음물을 가장자리에 발라줍니다. 설탕이 잘 달라붙으라고 그러는 건데요. 가장자리에 설탕을 뿌리고 안 뿌리는 것이 큰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 구워졌을 때 맛이 사뭇 다릅니다. 자, 그래서 물을 잘 달라붙도록 물을 골고루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설탕이 최대한 잘 달라붙도록
뿌려주세요. 설탕을 제가 약간 욕심을 부려서 과일에도 마지막에 좀 뿌렸는데, 그랬더니 설탕이 묻은 부분만 약간 과하게 캐러멜화가 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편 선택사항으로 버터를 좀 몇 개 잘게 자른 버터를 깍썰기한 아까 그 정도보다 좀 더 자라도 되고요. 한 1cm 정도로 몇 점 올려서 구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오븐에 들어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45분에서 50분, 190도에서요. 컨벡션 오븐은 175도에서 40분에 45분. 자, 그래서 꺼내 다 익은 다음에 제가 왜 비디오에 이 부분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유산지째로 들어서 식힌망에 옮기세요. 자, 그리고 10분 정도 두면 이제 그 셋이 된다고 그러죠. 굳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식힌망에서 한 30분 정도 따뜻하게 드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약간 그 집에 살구잼 있어서 글레이즈를 한번 발라보는 거예요. 살구잼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한 뭐 30초에서 1분 정도. 그럼 이제 좀 녹잖아요. 그럼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 그냥 선택사항이에요. 보시면 약간 캐러멜하고 과하게 일어난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무리는 없습니다. 가장자리가 좀 더 넓었어야 됐네요. 자,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셨다가 잘라서 그냥 드셔도 되고, 아이스크림이나 그릭 요거트 얹어서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차게 드셔도 되고, 드시고 남은 거는 잘라서 냉동실에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넣어 두셔도 되고, 뭐 아몬드나 이런 견과류 얹어서 구우셔도 되고. 자, 이러니까 한번 레시피 따라서 오븐 있으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천도복숭아 갈레트 비디오를 마치고요. 제가 한번 고민해서 또 다른 요리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